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슈퍼 임포즈 백프레셔가 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앉았냐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슈퍼 임포즈 백프레셔가 PRV 오프닝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슈퍼 임포즈 백프레셔를 빌트 백프레셔와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면은 이 슈퍼 임포즈드 백프레셔가 PRV가 닫혔을 때 작용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PRV가 열리는 압력, 즉 셋프레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PI 520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요거는 API 520에서 제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카피한 겁니다. 슈퍼 임포즈드 백프레셔가 베어리어블이면 변한다면은 요 백프레셔가 변하면은 어떻게 해요? 더 프레셔. 어떤 프레셔? 밸브가 열리는 프레셔가 변한다는 거예요. 베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설명했던 보넷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요건 데이터 시트예요. 데이터 시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데이터 시트는 뭐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도 있고 엔드 유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보넷 타입에다가 오픈은 거의 안 쓰인다고 했죠. 제가 이거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에다가 체크를 하고, 요걸 보면 요거는 일단은 우리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거 보지 말고, 요걸 보면은 요 PB가 백프레셔죠. 그래서 요거 상쇄가 되고 요만큼이 이제 요 압력에 의해서 더 가해지는 거죠. 스프링 폴스 플러스 요 백프레셔가 더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PV 닫혔을 때의 압력이 그 슈퍼 임포즈 백프레셔죠. 요게 막 변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면은 요 디스크가 열리는 압력 자체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0.5에서 2바가 되게 크기도 하지만은 뭐 이거를 줘도 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은 오퍼레이팅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맥시멈에 맞추면은 오퍼레이팅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미니멈에 맞추면은 이게 진짜 터져야 될 때 안 터지고 높은 압력에 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은 밸런스드 밸브 타입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콘스턴트에 압력이 하나로 콘스턴트에, 그러면은 이 그냥 PSV 요 스프링 로드를 조절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드 밸브가 필요 없다라는 건데,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0.5에서 2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럼 이 스프링 로드를 어느 기준으로 맞출 거예요? 예? 변하면은 요 밸런스드 밸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변하는 게 좀 니글리저블하다 라고 하면은 그냥 써도 되지만, 이게 변화의 폭이 너무 커. 그러면 그냥 컨벤셔널 PSV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백프레셔 영향을 덜 받는 밸런스드 밸브 타입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슈퍼 임포즈 백프레셔가 항상 컨스턴트 하지 않대죠. 예? 그래서 변할 때는 evaluate carefully, 그러니까 carefully하게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기계처럼 0.5에서 2바, 약간 0.5에서 2바 딱 쓰면은 이거는 반쪽짜리 엔지니어고 반쪽짜리 이 데이터 시트를 채우는 거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채울 거면 고등학생도 다 한다니까요. 이거 그냥 숫자 채우는 거는, 이거는 고등학생도 제가 알려주면 그냥 다 채워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채울 건 채우고, 아니면 여기는 두 가지를 넣으면은 이 밸브 업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할 거지만, 여기 보면 API 520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슈퍼 임포즈드 백프레셔가 이 PRV가 열리는 어떤 그 세팅을 변하게 하는데, 이 밸런스드 스프링 로디드 PRV 타입을 쓰면은 이 슈퍼 임포즈 백프레셔에 의한 클로징 폴스의 체인지가 니글리저블 하다는 거예요. 무시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임포즈 백프레셔가 그를 이제 만들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 밸브가 세팅된 프레셔에서 제대로 열리는지요. 근데 이제 테스트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테스트 샵. 거기에 압력과 온도는 이 PRV가 진짜 딜리버리가 돼서 현장에서 설치가 돼서 터질 때의 압력과 온도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샵에서 테스트할 때 이러한 차이, 즉 온도와 압력,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에요. 온도와 압력이 다르니까 온도와 압력의 다름을 상쇄하게 되는데, 그 상쇄를 세프레셔에다가 커렉션 팩터를 적용을 해서 상쇄한 다음에 그 압력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압력을 이제 CDTP라고 한다. 그래서 이 CDTP를 샵 테스트 프레셔라고 해요. 왜? 샵에서 테스트하는 프레셔이기 때문에. 샵이라고 하면은 우리 플랜트 인더스트리에서는 공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제작하는 공장, 아니면 인도어 실내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뭐 용접을 하거나, 예를 들자면 그러한 장소를 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샵 테스트 프레셔라고도 한다, CDTP를. 왜? 샵 안에서 테스트하는 프레셔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보면 테스트 벤치라고도 하고 테스트 스탠드라고도 하는데, 그냥 시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 어떤 하는 스탠드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PSV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넷 압력을 주고 이렇게 터지는 거, 요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대로 요게 세팅된 압력에서 터지나, 이펙트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템퍼러처 이용할 때 노멀 서비스 템퍼러처를 이용하는데, 그런데 그 노멀 서비스 템퍼러처가 PLV 인넷 템퍼러처랑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베셀이 200도야. 200도면은 여기 온도, 노멀 오퍼레이팅 템퍼러처도 200도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있냐? 첫 번째, 밸브의 피지컬 로케이션이 다를 때. 만약에 여기 베셀은 200도예요. 근데 이게 라인이 여기 이제 짧게 나타냈지만 여기가 뭐 한 200m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뭐 200m 너무 심했고 뭐 한 10m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밸브 스프링의 온도는 200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앰비언트 템퍼러처 뭐 25도일 수도 있어. 그런 경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라인부터 해가지고 밸브를 히트레이싱 해가지고 온도가 안 떨어져.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노멀 오퍼레이션 서비스의 템퍼러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템퍼러처 이펙트를 계산하는데, 요런 경우에는 꼭 베셀의 템퍼러처와 이 PSV의 어떤 밸브 템퍼러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제가 왜 찍었냐면은 해잡 때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뭐 그 두바이에서도 그렇고 엄청 많이 제가 아규를 했어요. 많이. 어떤 걸로 아규를 했냐? 이거 뭐 설계 20년 있는 사람도 요거는 잘 모릅니다. 현장 못 가면, 안 가면은. 이렇게 베셀이 있어요. 베셀이 VTA 또는 VTC 또는 VTD 이렇게 적어줘. VTA는 뭐의 약자냐? Vendor to 뭐 Advice 또는 이제 Announce의 약자예요. Announce. 이렇게 적고, VTC는 뭐냐? Vendor to Confirm. 벤더가 컨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Vendor to VTD는 Determine. 요게 이제 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통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상 노트에다 적어주는 거죠. 왜? 모를 수도 있으니까.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CDTP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VT에 적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CDTP는 벤더라고 하면은 이 PLV 제작업체요. 벤더 제작업체가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줘야 된다. 어드바이스 적어줘야 된다. 아니면 어나운스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VTD 벤더가 결정해야 된다. 예? VTC는 어떤 경우에 보통 쓰냐면, 만약에 여기에 뭐 제가 넣어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9.5를 적어줬어. 그래 놓고 내가 확실하지 않아. 왜? 난 템퍼러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벤더 투 컨펌 하는 거야. 이 9.5를 써놓긴 써놨는데 이거를 벤더가 이 밸류를 컨펌하고 만약에 틀렸으면 고쳐라.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현업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줄 건 여기다 적어주고, 만약에 벤더가 적어줘야 할 섹션은 VTA, 뭐 VTC, VTD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 시트에.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